예, 1차 질의에서 제재와 대화 이렇게 가다 제재로 고착화되는 이런 지난 정부의 패턴, 이것을 강경화 장관께서는 반복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자 외교의 경험,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어떤 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렇게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씀은 뭐 선제제, 후대화, 조건부 대화론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대화 협상의 여건들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장관의 다른 의원님 질문 대답이 좀 잘못됐거나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그 강원도 의회가 어떤 권고하고 혹은 요청한 그런 결의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뭐 강원도 의회 의원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도록 대답하겠다, 이런 류의 대답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게 무슨 선제제 후대화, 조건부 대화론 이런 것과 무관하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외교장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유엔 연설에서 말씀하신 거고, 또 우리 정부가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있고, 그건 그런 기본 정신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거다. 이 정쟁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차 질의 과정에서 대답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고요. 저희 외교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여러 노력들은 지금 제재 압박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옳지 않다. 그건 모순된 이야기다, 정정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여론들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게 65%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해결보다는 평화 외교적 해결책을 주문하는 국민 여론이 61%에 달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이런 행위이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재도 하고 억지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어떤 압도적 우위의 준비태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못지않게 대화 협상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모멘텀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게 지혜이지 어떻게 그게 주저할 일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장관께 대화 협상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당에서 일각에서는 그 대화 협상에 빠지지 마라, 이러니까 중간에 껴서 난처한 입장은 이야기했지만, 이 사안을 가려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이 노력은 지금부터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 압박한 이후에 언제 가서 그러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어요? 몇 달이나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북한에 지속되는 도발의 중단과 우리의 군사 훈련을 같이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차 질의 때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리면, 윤병세 장관조차도 북핵 실험 이후에 대화가 중단되고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이런 것들을 제의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TF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TF 결과가 12월경까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 답을 안 하셨는데 물론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지만 깜깜이 TF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깜깜이 네. 꼼꼼히 TF 활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서도 이게 잘못해서 깜깜이 TF 활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F 구성원들이 물론 식견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시겠지만 위안부 이 합의 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팔로우업 되어 있었던 이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라든가 또 접촉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활동의 그 성과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위안부 TF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또 공개적인 어떤 이런 활동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쉽지 않으면 그 위안부 협상 과정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이런 과정에서 법원의 공개 그 결정이 1차 판결에서 있었고 이거를 외교부가 불복해서 2차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판결 정신에 맞춰서 위안부 협상 과정의 그 정보들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위안부 TF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온당하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안부 TF 위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찾아뵙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이 모습을 나중에 보는데 좀 왜곡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있어서 활동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셔야 될 그 문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원팀을 마련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관련의 규정에 따라 그 서약서를 받으면서 그 보셔야 될 문서를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그 소송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저희의 그런 어떤 관계 규정이라든가 그 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비공개로 입장을 정한 것이었고 그 같은 입장에 따라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항소와 관련한 그 변론에 있어서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서 그 TF 활동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만큼 변론이 지금 변론의 시일이 조금 연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네. 제가 지금 매일 그 활동을 제가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열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